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그릿. 엔젤라 더크워스 지음, 비즈니스 북스 편엠.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했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이 책의 저자인 엔젤라 더크워스는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10년이 넘는 연구를 통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그릿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릿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열정이며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견디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엔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이상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고,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그릿이 강한 아이들로 키우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명 천재에게 주는 상으로 유명한 메가더 펠로우 상을 수상한 엔젤라 더크워스. 그녀의 연구가 담긴 첫 번째 저서 그릿. 지금부터 그릿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성공의 필요 조건인 그릿. 2부. 내 안의 그릿을 키우는 방법. 3부. 아이들의 그릿을 키워주는 양육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과 함께 책의 본문을 읽어 드릴게요. 1부. 그릿이란 무엇인가? 그릿, 성공의 필요 조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어려운 전형을 뚫고 입학한 학생들이 5명 중에 1명은 졸업 전에 중퇴한다고 하는데요. 중퇴생의 상당수는 입학 첫 해에 비스트 베럭스라 불리는 7주간의 집중 훈련을 받는 도중에 학교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비스트를 통과하는지 오랜 연구가 계속되었는데,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를 구별하는 주요 요인이 SAT 점수나 고등학교 석차, 리더십 경험, 운동 실력,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릿에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릿은 교육, 비즈니스, 예술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요인이었습니다. 잠재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의 차이. 영어 단어 철자를 맞추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회, 내셔널 스펠링비의 결선 진출자들에게 언어 지능 검사를 해보았는데요. 검사 결과 전체의 언어 능력 평균은 높았지만 각 개인들 간의 점수는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언어 재능이 있는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오랜 시간 공부하지도 않았으며 대회 진출 경력이 더 많지도 않았습니다. 최종 순위로 분석해보니 그릿이 높은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 공부하고 더 나중 라운드까지 진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재능이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발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재능에 현혹될까요? 미국에서 재능과 노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전국적인 설문조사에서 노력이 재능보다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이 2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실험에서 경력이 거의 같다고 소개한 2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녹음 테이프를 전문 음악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몰랐지만 한 연주자가 같은 곡의 다른 부분을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한 연주자는 선천적 재능을 가진 재능형이고 다른 한 연주자는 강한 성취 동기와 끈기를 보여준 노력형으로 묘사되었는데 전문 음악인들은 노력대 재능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던 신념과 달리 재능형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고 고용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예술, 스포츠, 학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천재성을 가진 뛰어난 사람들을 접할 수 있고 사람들은 천재적 재능에 열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책의 본문을 읽어볼게요.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수한 기량을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성취,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노력. 성공한 예술가, 운동선수, 노벨상 수상자 등을 살펴보면 현재의 성공이 엄청난 노력의 대가였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책에도 자신의 성공은 끝까지 노력하는 근면성과 포기하지 않는 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그중 워렌 맥켄지라는 92세의 도예가는 지금도 매일 물레를 돌릴 정도로 노력하며 오랜 시간 기술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도예를 시작했을 때 많은 작품들은 단순했고 형편없는 것들도 있었으며 현재 자신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깊이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0,000개 정도의 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힘이 들었는데 그 이후론 작업이 조금씩 수월해졌고 기술도 향상되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수준 있는 작품의 수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능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노력은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켜주는 동시에 기량이 결실로 이어지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에도 끈기가 필요하다. 그릿의 전형인 성공한 사람들도 전공을 바꾸거나 이직을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능동적으로 열정의 대상을 만들어냈고 자신들의 열정이 단시간의 열중이나 집착이 아닌 지속성과 끈기였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릿이 의미하는 열정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폭죽이 아닌 나침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나침반은 만들고 방향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대로 맞춰지면 길고 구불구불한 길에서 원하는 곳으로 끝까지 길을 안내해주기 때문입니다. 열정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최상위 목표. 열정은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만들고 최상위 목표는 모든 하위 목표에 방향과 의미를 제공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위 목표는 경우에 따라 경로 변경이나 수정이 가능하지만 상위 목표는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몇 주, 몇 년이 지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의 본문을 인용해 볼게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코치였던 캐럴은 코치직에서 해고되었던 최악의 순간을 계기로 자신의 목표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의 친한 친구는 캐럴에게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보다 총체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자네도 철학이 있어야 해. 캐럴은 다시 팀을 이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모든 행동의 추진력이 될 철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 후 몇 주 몇 개월 동안 자신의 생활을 메모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UCLA의 농구부 코치로 10번의 우승을 이끈 전설적인 존 우든의 책들을 모두 읽었고, 팀의 선수들에게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대목이 가슴에 가장 와닿았다. 캐럴은 어떤 경기에서의 우승이나 시즌 우승, 공격적 라인업 구상, 선수들과 대화하는 기술 등의 개별 목표들을 조직화하고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명확하게 서술된 철학은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침과 범위를 제공합니다. 캐럴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목표를 위계화하는 것이다. 목표의 맨 아래에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가 온다. 예컨대 오늘 오전 8시까지는 집을 나서겠다. 동업자의 전화에 응답하겠다. 어제 작성하던 이메일을 마저 끝내겠다. 등과 같은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이런 하위 수준의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위로 갈수록 더욱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중요한 목표가 된다. 왜 정시에 출근하려 신경을 쓰는가? 시간을 잘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왜 시간을 엄수하려고 하는가? 시간 엄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왜냐하면 이라는 답변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목표의 위계에서 최상위 목표에 이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미래를 꿈꾸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이나 하위 수준 목표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투지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지가 강한 사람의 중간 목표와 하위 목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최상위 목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릿의 성장. 그릿은 환경과 나이에 따라 변화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릿은 재능과 성공에 관련된 다른 심리적 요인처럼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단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유전율의 평균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플린의 성공 심리학 연구를 보면 지난 세기 동안 IQ가 놀랄 만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플린 교수는 지능검사에서 특정 검사의 점수가 대폭 증가하는 이유를 농구와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본문을 읽어볼게요. 농구는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기에 좋은 경기인 까닭에 방송과 함께 인기가 높아졌다. 가정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더욱 많은 아이들이 농구를 하기 시작했고, 농구 스타들이 일상적으로 구사하는 왼손 레이업 슛, 크로스오버 드리블, 우아한 훅슛 등 이런 기술을 아이들도 시도하게 됐다. 그리고 기술이 향상된 아이마다 본의 아니게 함께 겨뤘던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향상시켰다. 농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술 수준이 약간 더 높은 아이들과 시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플린은 이런 기술 향상의 선순환을 사회적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추상적 사고가 향상되는 현상도 똑같이 승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의 직업과 일상생활은 점점 더 분석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를 더 오래 다니게 됐고, 공부하는 동안 갈수록 단순 암기에 의존하지 말고 사고를 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작은 환경의 차이나 유전적 차이가 기술이나 IQ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그 효과는 사회 안에서 문화를 통해 확장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모두 우리가 속한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릿 역시 IQ나 농구에서의 기술 향상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성장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의 교훈을 얻고 사회 혹은 가정에서 요구하는 여러 역할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이 습관이 되고 정체성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현재의 그릿 점수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책임져야 할 대상들과 일이 늘어나고 성실함과 끈기 없이는 그 일들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렇게 환경과 나이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릿을 내 안에서 노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